오늘 라이프업 트레이딩 테스트 계좌를 통과시켜서 여기에 대한 라이프업 트레이딩 리뷰와 테스트 계좌를 통과하기까지 매매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라이프업 트레이딩에는 이렇게 베이직 플랜이 있고 익스퍼트 플랜이 있는데, 베이직 플랜은 손절 기준이 EOD고 익스퍼트 플랜은 TMDD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EOD와 TMDD에 대한 설명은 제가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표수익이나 MDD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고요. 가격이 차이가 좀 있는데, 해외 프로팜에서는 액티베이션 피라고 통용이 되는데 라이프업에서는 보상 계좌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테스트 계좌 통과 이후 펀딩 계좌로 갈 때 드는 비용을 액티베이션 피라고 합니다. 베이직 계좌는 테스트 계좌 비용과 액티베이션 피가 분리되어 있고, 스퍼트 계좌는 액티베이션 피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기준 하에 가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틈새 팁이라면 프로모션 할인이 테스트 계좌를 구매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테스트 계좌를 통과한다는 가정을 하면 익스퍼트 계좌를 살 때 액티베이션 피까지 같이 할인을 받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1월 4일에 150K짜리 익스퍼트 계좌 2개를 팠고요. 25년 새해 프로모션이 있을 때 40%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계좌 구입하실 때 티몬크 코드를 사용하시면 항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프로모션 기간에는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150K 엑스퍼트 계좌는 8,700불이 통과 기준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어제 기준으로 손익이 표시되어 있고, 오늘 두 개 다 통과 기준을 맞췄습니다. 1월 4일에 계좌를 사서 시작을 했고, 그간 주말이랑 조기 폐장 날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총 8거래일 동안 거래해서 목표 수익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퍼트 계좌는 최대한 빨리 간다는 가정하에 3거래일에 통과시킬 수 있긴 한데, 저번 트레이디파이 출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소 거래일이라는 게 트레이더의 마음속에 함정을 판다고. 그래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매매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8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 매매 통계를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베이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매매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업도 트레이더베이스 데이터를 받죠. 여기 라이프업 트레이딩에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서 트레이더베이트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계좌 2개 다 8,700불 이상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통계를 보는 방법은 왼쪽 위에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트레이드 퍼포먼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드래그 앤 드롭하라고 나와 있죠.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클릭한 채로 끌고 와서 창에 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건 오늘 매매 기록인데 이전 것까지 다 불러와서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전 세션 기록까지 다 보려면 클릭하라고 써져 있죠. 클릭하고 이번 달에 운영한 거니까 이번 달 기록만 보면 되겠죠. 이게 이번 달 테스트 계좌 통과하기까지 제 매매 통계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트레이딩 기록을 보면 총 수익은 9,320불인데 수수료를 611불 냈죠. 그래서 남은 수익은 8,708불입니다. 8거래일 동안 트레이딩은 총 70번 했다고 나오는데, 트레이딩 횟수가 찍히는 게 진입할 때, 청산할 때 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계약을 진입해서 부분 청산한다 생각하면 2계약 동시 진입해서 카운트, 부분 청산 1개에서 카운트, 마지막 청산에서 또 카운트해서 트레이딩 총 3번 한 거로 찍혀요. 그래서 진입부터 청산까지를 1회 트레이딩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는 매매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 정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매매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장 시작하고 1-2시간 정도 바짝 하고 끝내는 편이라 매매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 번 진입하고 청산까지 평균적인 시간은 1분 39초가 나오고 가장 긴 트레이딩 시간은 22분이네요. 이거 어떤 매매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골드를 한번 매매했었거든요. 진입하고 나서 계속 못 가지고 횡보 쳤었는데 한 5분 정도까지는 그냥 본청 치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화딱지 나서 그냥 손절 칠라면 쳐라,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고 놔뒀다가 결국 날아가셨던 그 매매였던 것 같네요. 승률은 65.7% 나왔습니다. 승률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익비도 같이 봐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 손익비에 제 승률이면은 그래도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익스펙턴시는 포크로 따지면 비비퍼백 같은 건데, 트레이딩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버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그로스 P&L에서 트레이딩 숫자를 나누면 저거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같이 보면 좋은데, 가장 크게 이긴 게 1220불, 가장 크게 진 게 960불, 평균 위닝 금액은 405불이고 평균 루징 금액은 388불입니다. 평균 위닝 금액에서 평균 루징 금액을 나누면 손익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약 1.04의 손익비가 나옵니다. 맥스런업은 가장 크게 연속으로 이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없이 수익을 연속으로 냈을 때 최대치가 8,731불이라는 거고, 맥스 드로우다운은 반대로 가장 크게 연속으로 진 금액이에요. 수익 없이 연속으로 손실 냈을 때 최대치가 2,014불이라는 겁니다. 매매 통계가 다 의미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위닝 트레이더냐 루징 트레이더냐를 가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승률과 손익비를 보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할 때 승률 60%에 손익비 0.8의 매매를 목표로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승률 65%에 손익비 1.04니까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사실 단기 퍼포먼스라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순 없지만 이 정도 승률과 손익비면 이 정도 수익이구나 라고 감은 오실 거예요. 승률과 손익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컨텐츠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볼만한 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P&L per time of day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 미장 시작하고 한두 시간 사이에 매매가 쏠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도 사람이라 잠 안 오고 심심할 때 차트 켜놓고 있다가 손이 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거가 그런 거죠. 웬만하면 그래도 미장 시간 한두 시간만 매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하지만 아시아장이나 유럽장 혹은 미장 시간 끝날 때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있을 텐데 매매 기록이 쌓이면 자신이 어느 시간대가 수익이 잘 나고 어느 시간대가 수익이 안 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시간대에만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면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매매 통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위닝이건 루징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매매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트레이딩을 할 때 목표가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승률과 손익비를 가져가야 되겠다가 목표여야 되거든요. 금액적인 건 사실상 승률과 손익비가 맞춰진 상태에서는 투자하는 자본만 늘리면 할 수 있는 거라서 한 달에 버는 금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승률과 손익비를 맞추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승률이 30%이지만 손익비를 거의 3, 4 정도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도 있고 저처럼 자잘자잘하게 먹어서 승률을 높이는 대신에 손익비를 좀 적게 가져가는 트레이더도 있는데 프라베 구조에는 MDD라는 게 있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면은 조금 덜 먹더라도 많이 이기는 게 멘탈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승률 60%, 손익비 0.8을 목표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